안녕하세요. 참상TV의 김 교수입니다. 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오늘은 40일의 기출문제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날짜가 2월 13일부터 시작하시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네, 요거 공부하시고 나셔서 이제 풀 모의고사 80문제 같은 거 다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구강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구강까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라 약속은 지키고 싶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구강의 마지막 단원이 어디 파트에 관한 내용인 거냐?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에 관한 내용 하나 하고요. 하나가 더 할 거예요. 응급처치. 그래서 이제 어디 번호에서 차지하는 거냐면 70번대 후반에서 여기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에서는 5문제 정도 출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급처치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의 단원을 보시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사소통의 유형이라든지 뭐 말하기, 듣기 뭐 이런 거 있죠. 방법. 그다음에 공감. 네, 그다음에 나전달법 이런 거 관련된 파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냐 없냐. 예, 요 있는 경우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5개니까 뭐 3개 정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가끔은 여가에서 한 문제가 출제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파트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들어갈게요. 자, 72번입니다. 대화를 하며 집중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나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1번, 많이 바쁘신가요? 다른 일을 하시지만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2번,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3번,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4번, 소통하기 싫으신 건가요? 그럼 다음에 이야기할까요? 5번,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네요. 자,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나전달법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물었으니까 나전달법은 단계가 있죠. 첫 번째 행동, 두 번째 영향, 세 번째 느낌, 네 번째 바램. 요게 맞추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행동이 어떤 행동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대화를 하며 집중하지 못한다. 요게 행동이죠. 네,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다른 곳을 보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영향과 느낌이 어떠냐?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영향이에요. 예. 그 다음에 느낌은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하나 더 가면 좋겠어요. 바램, 바람이 아니라 바램. 집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요렇게 더 해주신다면 정말 모범 답안이 될 건데, 예, 바램을 빼고 3가지 정도로 행동, 영향, 느낌. 네, 요게 나전달법이 다예요. 그 방법은 좀 잘 익히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3번 가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짱을 끼고 이야기한다. 2번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 3번 대상자 뒤에서 이야기한다. 4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5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말한다.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어? 치매가 왜 나왔지요? 네, 사실 이 문장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예, 의사소통하는 방법만 찾아줘도 정답이 5번인 건 다 나오죠? 그냥 팔짱 끼고 하시면 안 되고, 반말 사용 안 되고, 뒤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예. 이게 그냥 덫이에요. 혼동하게 만드는 거. 치매 대상자가 아니어도, 예, 모든 의사소통 방법은, 네, 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5번. 이렇게 찾아가셔도 됩니다. 네. 자, 다음 문제요. 자, 7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환경적 자극은 최대한 줄인다.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자, 1번 언어장애 대상자, 2번 주의력 결핍 대상자, 3번 시각장애 대상자, 4번 청각장애 대상자, 5번 진압력장애 대상자. 누굴까요? 네, 주의력 결핍 대상자입니다. 자, 이렇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찾아보십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2문제 정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같아요.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이라는 거. 주의력의 집중력이죠? 네, 주의력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환경적인 자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이요. 자, 75번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체 접촉을 한 후에 말을 건넨다. 2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3번 대상자와 비행할 때 요양보호사가 뒤에서 따라간다. 4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5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몇 번일까요?
자, 주의력결핍 대상자에 이어서 의사소통 장애 유형 있는 시각장애 대상자입니다. 네,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교재에 보면, 네, 뭐라고 나오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죠? 네, 말을 먼저 하고 신체 접촉을 하시면 됩니다. 시각장애 대상자들은, 네, 귀가 들리죠? 눈이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말을 건네면 소리는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신체 접촉을 먼저 해버리면, 예, 당황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먼저 건네시고 다음에 신체 접촉으로. 자,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위치가 반대잖아요. 그다음 뒤에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앞에 안 보이시는 분을 뒤에서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럼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름표를 붙이셔도 시각장애가 계셔서 글씨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5번이 맞죠?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것들은 뭐 촉각으로 이해하시면 만져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6번입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야기하는 동안 텔레비전을 틀어놓는다. 2번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질문을 반복한다. 3번 알아들었어도 이유를 설명해보게 한다. 4번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의사표현을 하게 한다. 5번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 몇 번일까요? 네, 4번이죠. 네, 언어장애 소통이 있는 분과 네,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거 안 틀어주시는 게 좋고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계속 질문을 하면 어렵습니다. 네, 설명을 해봐라.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다음 반말 사용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번 답이 정답입니다. 그냥 눈에 정답이 하나가 안 보일 때는 제가 찾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닌 것을 지워 내려가 보시면 돼요. 그럼 남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걸 정답으로 쳐주시면 이 또한 답을 찾는 방법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갈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온 게 있어요. 여가활동. 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아닌데 가끔씩 나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기도 한데 우리 교재에 보면 자기계발에 들어가는 영역, 가족 중심에 들어가는 거, 종교, 사교오락, 운동, 소일활동 이런 식으로 각자의 유형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빨간 글씨 쳐져 있는 부분들 좀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텃밭야채를 가꾼다든지 식물을 가꾼다든지 신문을 본다든 텔레비전 시청, 종이접기 퍼즐놀이 여기는 전부 다 소일활동에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자, 가족 중심에는 가족이 들어가요. 가족 소풍, 가족 대화, 외식, 나들이 이런 부분. 이런 게 좀 네, 정확하게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파트를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응급처치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응급 상황에서는 응급처치의 정의, 준수해야 될 원칙, 응급 상황 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네. 자, 네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보통 기출에 보면 심폐소생술 하나, 자동심장 충격기 하나, 나머지 상황에서 두 개를 출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비중도는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 충격기가 제일 큽니다. 네, 1당 1배. 한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제 40일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77번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머리를 뒤로 젖힌 후 몸을 꽉 잡는다. 2번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항경련제를 복용한다. 3번 입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4번 즉시 하임리법을 실시한다. 5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관찰한다. 몇 번일까요? 자, 우리 경련일 때 대처법을 묻는 거죠. 네,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졌다, 침을 흘렸다. 이거 경련이구나. 그럼 경련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 머리를 뒤로 젖히시면 안 됩니다. 기도에 올리시면 침이 입으로 들어가서 폐렴이나 질식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이 답이죠.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관찰하시라는 거고, 항경련제는 네, 복용하는 건 맞는데 경련을 한다고 이 약을 먹을 수는 없어요, 이거. 네, 경련할 때 멈추게 하는 약이 아니라서 항경련제는 복용의 시간에 맞춰서 약이 있다는 거거든요. 입에 손수건이나 어떤 것 물려주시면 안 되고 지금 경련 상태에서 하임리법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78번입니다. 뜨거운 물을 손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 분대를 갖는다. 2번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3번 화상 부위에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4번 손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찬물에 담근다. 5번 화상 부위에 연고를 바른다.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화상 대처 방법을 대해서 묻는 거죠. 네. 물집이 압박분대 안 됩니다. 네, 물집이 압박분대 갑니다. 물집이 생기지 않아요. 네, 안 생기지 않아요. 예, 이거 잘못된 방법이에요. 수돗물 세게 틀어놓으시면 안 되죠. 수압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네,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게 가장 빠른 응급처치가 아닐 거예요. 응급처치는 4번이죠. 화기를 제거하시는 거. 화상부에 연고도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화상 입었을 때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응급 상황이 화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찬물에 담그던지, 그쵸? 네. 이런 방법들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답은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79번 심폐소생술이에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압박 심하다 위치는 변경되어도 상관없다. 2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3대 1로 한다. 3번 100에서 120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대상자를 대상자를 아니라 대상자의 가슴을 누른다. 4번 3cm 깊이로 가슴을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5번 복장뼈 하단에 칼돌기를 압박한다.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변경되시면 안 되죠. 압박하는 위치는 바뀌면 안 돼요. 가슴 압박과 인공의 비율은 13대 1이 아니라 30대 2의 비율로 네, 넘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분당 속도는 100에서 120회. 맞지요? 네. 깊이는 3cm가 아니라 몇 cm라고 해야 맞을까요? 5cm. 그죠? 네. 그 다음에 복장뼈 하단. 하단이 아니고 어디여야 될까요? 네. 이 칼돌기. 그러니까 복장뼈가 어딜까요? 복장뼈 아시죠? 네, 우리 책에 있죠? 529페이지에 그 넥타이뼈처럼 생긴 복장뼈. 근데 여기 보시면 하단은 맞아요. 그러니까 복장뼈의 하단 2분의 흉골이랑 복장뼈랑 같은 그 이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흉골의 가장 아래 하단에 위치한 건 맞는데 뭐를 압박하시면 안 돼요? 칼돌기를 압박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가 오답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숫자라든지 네, 집중적으로 보지 않으면 틀릴 만한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슴 압박만 일부만 가지고도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여기는 좀 간단히 정리할게요. 네, 단계를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심폐소생술에 뭐 단계를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네, 변형해서 갖고 왔는데 41회 기출문제 보면 문제가 이래요.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순서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순서 묻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뭐부터 할까요? 반응 확인부터 하죠. 반응 확인. 네, 저기요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도움 요청하시죠? 네, 여기 2번이에요.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합니다. 이런 거 있죠. 자, 다음은요. 네, 다음 단계는 가슴 압박이죠. 세 번째 거. 그래서 지금 읽은 것처럼 가슴뼈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 하단이 맞는데 칼돌기 압박하면 안 됩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양팔의 팔꿈치는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시고 수직이 되게 한자의 가슴과 수직이 되게 하시는데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몇 cm? 5cm. 압박 시 위치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50대 50입니다. 자, 가슴 압박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다음은 기도 유지로 갑니다. 대상자의 이마를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턱 아랫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줘요. 이게 그림처럼. 이게 기도유지법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뭐 합니까? 인공호흡으로 가는 거죠. 기도를 개방하신 상태에서 개방이 기도 유지 상태예요. 이마 쪽에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환자의 코를 막아주시고 구주자 입을 크게 벌려서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에서 1초에 2번씩 가슴이 팽창될 정도로 불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심폐소생술의 단계이면서 각자의 주의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마지막 문제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춘다.
2번 충격이 전달된 후 즉시 반응을 살핀다. 3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4번 오른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5번 심장 리듬을 하는 중에도 가슴 압박은 한다. 몇 번일까요? 자, 3번입니다. 네.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시면 안 되고 계속 하고 계셔야 되고요. 충전이 수초 이상 걸리니까. 충격이 전달된 후에는 즉시 반응을 살핀다가 아니라 충격을 전달하고 나시면 바로 가슴 압박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되죠. 네, 3번은 맞고요. 오른쪽 패드는 어디다 붙이셔야 될까요? 왼쪽이 아니라 그냥 같은 쪽이에요.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쇄골 아래,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 위치가 바뀌었죠? 네. 심장 리듬을 하는 중에도 가슴 압박은 한다? 심장 리듬? 네, 문제가 조금, 네, 제가 옮기면서 심장 리듬을 하는 게 아니라 분석.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중에도 이렇게 네,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그 흐름이니까 네,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중에도 가슴 압박은 한다. 안 되죠. 분석 중일 때는 가슴 압박 하시면 안 되잖아요. 손 떼고 계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9문제. 의사소통에 5개, 그 다음에 응급처치 4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짧게 끝났습니다. 네, 40일의 기출문제 다 본 거예요. 네, 이제 네, 풀 영상, 모의고사 풀 영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한 번씩 풀어보시고, 이제 어디 부분이 좀 부족한지 보완하셔서, 네,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 문제를 다 풀어보실 필요는 없고, 내가 부족한 단원이 예, 어디더라. 아, 나는 응급처치 잘 안 되더라. 나는 제도가 잘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시험이 한 2주 정도나 1주 정도 남으셨다면 전체를 다 풀어보기보다는 부족한 단원을 좀 분석하셔서 채워내시는 게 점수를 좀 상승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약속을 하기로 한 건 다 했습니다. 제가 9강까지 1월 안에 다 맞춰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요. 보통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저희 졸업생, 수강생 선생님들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단락을 다 마무리했으니까 나머지 조금 더 공부하셔서 네, 최종 합격까지 가도록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